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금일은 특별하게 비트코인 밤감기 가격 시나리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 밤감기가 2020년 5월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걸 필두로 해서 많은 가격 전망들이 있고 실제 다양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을 다시 한번 총 취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요약 정리를 같이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비트코인 반감기가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전망들 같이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제 세 번째 반감기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2020년 5월 14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항상 그 반감기를 한 4년 주기로 맞고 있는데요. 2020년 5월 14일에 이제 63만 번째 블록을 채굴할 때 비트코인 반감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때 이제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첫 번째 반감기 역사적으로 봤을 때 2012년 11월에 발생해서 블록 보상이 50BTC에서 25BTC로 줄었고요. 두 번째 반감기인 는 2016년도 7월에 발생해서 블록 보상이 25BTC에서 15BTC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예정되어 있는 2020년 5월 63만 번째 블록에 도달을 할 때 블록 보상이 6.25BTC로 또 한 번 줄어들 예정인데요. 자, 이때 그 블록의 보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또 상승하지 않겠느냐라고 상승을 예상하는 겁니다. 자, 우선은 가격에 대한 전망치들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여기 이제 메사리에서 지금 분석을 한 내용인데, 지금 비트코인 첫 번째 반감기 때 비트코인은 3개월 전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부터 이제 가격이 올랐었는데, 그 2013년 12월까지 그 과정 속에서 총 9,100% 이상 상승을 했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이 조정 과정을 다 포함한 과정이죠. 그러니까 반감기 이후에 급속도로 이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었고요. 근데 그 전에는 그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반감기도 그 있었는데, 이 반감기는 2017년도에 지금 있었고요. 2016년도에 지금 두 번째 반감기가 나왔을 때 7월 9일에 반감기가 있었는데, 이 반감기를 앞두고 이제 3개월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오히려 5%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또 급하게 상승하지는 않았고, 시간이 좀 지나서 상승세를 이어가기 시작했고요. 그때 상승폭이 2800%, 2875% 정도 이제 상승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앞으로도 이런 반감기에 똑같이 흘러갈 것이냐, 아니면 이게 과거의 패턴일 뿐이지 다르게 흘러갈 것이냐에 대한 전망을 두고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요. 그 의견들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의견은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거래소인 제미니의 공동 창업자 윙클보스 형제가 이야기를 한 건데요.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미 가격에 반영되었어야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반감기 때마다 그랬듯이 강세장을 촉발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맨플 파트너스의 조니 딜리 창립자는 모든 이들이 반감기를 잊어버린다 라면서 우리가 반감기로 향할 때 포모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모라는 거는 이제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시장에 진입하는 움직임들을 이제 포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반감기가 과거 두 번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목소리들도 있는데요. 우선은 디지털 자산 운용사인 모건크릭 디지털의 제이슨 윌리엄스 공동 설립자는 5월 반감기는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벤트가 되지 않는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도 과거 반감기와 올해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 에디 이반 데르월트 분석가는 2012년과 2017년 반감기 때는 언론에 끊임없는 관심이 있었다면서 단지 두 시기로 표본이 크지 않다, 그러니까 가격 상승을 예측하기에는 표본이 크지 않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순수하게 공급만 놓고 가격을 예측할 수는 없다라면서 수요는 이전보다 훨씬 더 줄어든 것 같다라고 이렇게 그 반감기가 오히려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둘 다 예측을 하는 엄청 광범위하게 예측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 비트X의 아더 헤이즈 최경영자가 이 분석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2020년 비트코인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사상 최고가인 2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도 했지만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잠재적인 가격 바닥은 채굴자들의 손익분기점이다 라고 하면서 최저 3천 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맥스 리서치에서는 지금 2천 달러까지 아래로는 2천까지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상위로는 15,000까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금 이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비트맥스라는 이게 아무래도 그 마진 거래들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맞춰서 지금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래소는 결국에는 사든 팔든 아무튼 다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거래가 변동성이 커야지만 이 거래소에 이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망을 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이클 로버그라츠의 분석도 있는데요. 마이클 로버그라츠 같은 경우 비트코인이 2020년 12,000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뭐 긍정적으로 항상 전망을 하는 분인데 이 전망치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진 않죠. 한 2,000달러 정도. 자, 그리고 비트코인 전체적으로 이제 가격 시나리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과거의 패턴으로 봤을 때 지금 애널리스트 누냐 비즈니즈 같은 경우는 이 120일 반감기를 앞두고 120일 동안 파라볼릭 랠리를 보여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감기 전 가격 급등을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실제 지난 2012년 1차 반감기 전 4개월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10달러에서 14달러 선으로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2016년도 2차 반감기 전 4개월간도 432달러에서 700달러로 가격이 포물선을 그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가격 흐름들이 한 3개월, 4개월 정도를 이제 남겨놓고 상승이 있었다고 했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확실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상승과 하락폭이 있고 실제적으로 상승만 그러니까 무조건 상승한다라고 보기에도 애매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상승했다 하락했다를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간의 이 변동성이 이제 심화되는 양상들을 보여주었는데, 이 누냐 비즈니스도 여기에서 이제 이 변동성이 큰 것이 이제 기대가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변동성이 커지지 않겠느냐. 이 몇 개월간, 4개월간 안에서 이 변동성은 앞으로 커질 것이다라고 이 전망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가격은 보통은 상승세로 이어갔는데, 지금 이 몇 개월이 되지 않아서 2012년도에 반감기가 있고 나서 몇 개월이 되지 않아서 위쪽으로 급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첫 번째 상승기에 2100% 정도 상승이 나왔고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었죠. 자, 그리고 지금 2016년도에 반감기가 나오고 급격하게 바로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걸 추세를 잡아서 올리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한 140%가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흐름들 보여주었죠. 하지만 이때에도 이제 본격적인 상승장은 아니었습니다. 이때에도 살짝 이제 상승하는 정도였고, 진짜 본격적인 상승장은 2017년도에 초반에 이제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상승기가 본격적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이 흐름들이 반감기가 있고 나서 바로 변동성이 막 아주 급등을 하는 그런 양상들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를 해두고 이제 봐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에 뭐 40만 달러까지도 이렇게 바라보는 게 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반감기 이후에 아까 말한 그 1년 2년 가까이 가는 그 상승 추세를 종합해 봤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40만 달러라는 건 결국에는 단순 계산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가격이 상승폭과 그리고 2016년도 7월부터 최고점까지의 상승폭을 똑같이 그냥 계산을 해서 여기에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40만 달러가 그렇게 수치적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단순 계산을 하는 건 조금 안 맞을 수는 있겠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에 앞서 목격할 5가지 이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반감기가 일어나면 어떤 이벤트가 일어날 것인가, 이 5가지가 재밌는데, 첫 번째 반감기가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먼저 비트코인 숏 포지션이 청산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숏 포지션이 청산이 되면서 이제 그 선물이죠. 선물에서의 포지셔닝이 이제 롱으로 많이 전환이 될 것으로, 그러니까 숏이라는 건 이제 매도세입니다.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그 청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매각한 사람들의 경우 비트코인 재축적에 나설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굴자들은 미국 달러를 차입하는 등 비축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채굴의 양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실제 채굴을 하는 양이 이제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좀 더 비축을 해두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사람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리고 가격이 이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 사람들도 뭐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알트코인들과의 연관성도 있는데, 이 밀레는 투자자들이 실적이 부진한 알트코인들을 매각하고 그 돈으로 비트코인으로 구매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의 반감기이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좋아질 것으로 관심도가 이제 높아지면 아무래도 알트코인을 매각하고 비트코인을 매수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상승론자들이 한 단계 더 힘을 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보는 그런 5가지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벤트, 예상하는 이벤트대로 그대로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비트코인만 또 가는 형태가 된다면 그것도 좀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도 같이 좀 데려가야지.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이 같이 좀 상생하는 흐름들이 나오기를 기대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재미난 부분은 이 파생 상품과 비트코인 파생 상품과 이제 같이 연결해서 지금 생각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의 가격 상승이 과연 바람직하냐, 기대가 바람직하냐 아니냐에 대한 찬반 의견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하는데요. 재미난 건 지금 이 파생 상품이라는 게 결국엔 비트코인의 가격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이제 과거의 역사에서 지금 볼 수가 있는데, 과거의 역사를 봤을 때 지금 그 선물 거래가 도입되는 시기에 이 석유 시장 같은 경우 석유의 시장 점유율은 석유 파생 상품과 비교시 급락을 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비트코인의 금융화는 내부 가격 메커니즘을 왜곡할 것이고, 이에 2020년도에 발생할 비트코인 반감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반감기에 가격이 상승하는데 이 선물이라는 그 파생 상품이 오히려 그 방해를 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의견을 구체적으로 보자면요. 이 코인시어스에서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는 암호화폐 자산관리사 멜텀 드미로스는 이 파생 상품으로 도입으로 인해서 기반이 되는 디지털 자산의 주요 성격에 변화가 생겼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미로스는 이 파생 상품 거래로 인해 주어진 상품의 생산자들의 가격 측정 능력이 사라졌으며 석유 선물 시장의 부상과 물리적인 석유 생산의 꾸준한 감소는 역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 대상으로서 비트코인의 성공은 가격대 가치의 균형의 정확성을 떨어뜨린다라고 드미로스는 설명을 했고요. 만약에 드미로스가 경고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금융화가 된다면 비트코인은 다른 일반 법정 화폐와는 차별화됐던 모든 요소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게 드미로스의 설명입니다. 이게 이제 그 파생 상품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히려 제대로 측정받지 못할 것이다, 희석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이거에 이제 반대 의견도 있어요. 자, 반대 의견을 구체적으로 보자면 지금 비트코인 블록 보상 반감기가 발생했을 때까지 150일이 남았다는 사실이 드미로스의 주장처럼 나쁜 영향력만 있을까? 지금 이제 1970년대에 금 선물 시장이 도입이 됐는데요. 당시 금 시장은 강세장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금의 가격이 1970년대 내내 크게 상승을 한 것인데요. 2005년 금 상장 지수의 출시가 있었을 당시에도 역시 금은 강세장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석유와 금의 지금 차이점인데, 석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파생 상품이 도입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그 가격이 이제 급락하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양상들이 나타났는데, 오히려 이 금에서는 이 금 선물 시장이 도입되고 나서 금 시장이 강세장을 경험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도 금 상장지수 펀드라는 ETF가 출시가 되었을 당시에도 역시 금은 강세장을 몇 년 동안 계속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죠. 자,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비트코인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건데요. 파생 상품 거래 외에 다른 요소들도 향후 비트코인의 가치를 측정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BTC 생산으로부터 채굴자들이 꾸준히 구조조정이 되는 것이 향후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소규모 채굴자들은 채굴된 BTC를 버리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에 비트코인 생산 과정은 재량이 되는 소수에 의존을 하게 돼 결국 중앙화가 될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 이제 비트코인 채굴 보상 반감기로 인한 가격 상승은 반감기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채굴자들은 BTC를 나중에 팔기 위해 미리 축적을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가격 상승 동향이 강하게 보일 것이다 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고, 그 이후엔 반감기 자체에 대한 성장 정체 및 지체 현상도 동반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이게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있고 비트코인의 파생 상품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그 공급량으로만 따졌을 때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줄어들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는 게 원리적으로는 맞다라지만, 그렇지만 이 파생 상품이 이제 주요 변수가 됐다라고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파생 상품, 선물 옵션 같은 것들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왜곡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과거에도 석유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시장도, 비트코인의 가격도 그 선물 옵션의 가격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그 반감기로 인해서 공급량이 줄어드는 그 효과보다 이 파생 상품으로 인한 가격의 변동성이 오히려 더 커질 가능성, 여기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그에 반대되는 의견은 지금 과거에도 금 선물이나 이런 ETF가 출시가 됐던 경험들이 있는데, 자, 금에서는 오히려 그 선물 시장이 도입이 되고 나서 강세장을 경험했고, 그리고 상장지수 펀드 출시를 하고 나서도 강세를 경험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파생 상품이 이 본질적인 그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들은 다를 수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의견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판단을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과연 비트코인의 가격을 폭등시키는 촉진제가 될 것인지, 아니면 비트코인 반감기는 잠깐의 그냥 이벤트로서만 끝나는, 아니면 오히려 비트코인의 가격을 변동시키는 등락만 크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의견들인데요.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거기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부분들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여기까지고요. 한번 종합적으로 비트코인 반감기 전과 후의 가격 시나리오 한번 예측 전망치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투자하실 때 스스로 결정하시고 판단하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